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3파전으로 치러졌는데 제가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가 되면 이제 전당대회를 할 건데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하고 어떤 화학적 결합, 호흡, 특히 당이 어떤 이제까지 비상계엄이랄지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반성이 전제가 돼야 하고 이제 반성이 전제가 된 다음에 이제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가 누가 뽑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혹시나 했는데 결국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일단 뭐 어제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국내의원 의원들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 107명 중에서 106명이 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송 원내대표가 60표를 가져갔고요. 김성호 원내대표가 30표, 그리고 이현승 의원이 한 66표, 16표를 가져갔어요. 결과적으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이제 결선 투표를 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 없이 결과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 좀 격차가 컸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친윤계 영남 의원인 강세인 바로 현재 국민의힘의 의원 구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분석하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국민의힘이 도로 친윤당이 된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도 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제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07명 중에서 106명이 참여를 해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한 옛날 친윤이 이제 범친이 한 80명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계, 친한계가 한 20명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원 의원이 친한계 한 20표에다가 개인적으로 친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표, 그런 의원들의 표를 추가로 한 10표 정도 얻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이현승 의원은 이제 부산 지역구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한 16명, 부산 부울경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16명 정도가 이현승 쪽으로 이제 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한더스 국무총리 촉구 그러니까 한더스 국무총리 출마하라고 촉구 기자회견 하려다가 취소한 인원이 한 60여 명 되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보면 그대로 송원석 의원에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김성원 의원이 받은 뭐 30표도 사실은 김의원표가 아니고 친한계 한동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친윤이 특히 영남 TK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 그리고 TK 민심을 추종하는 그런 의사 결정 구조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변화와 쇄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뭐 송원석 의원이 개파세의 비교적 였다고는 하지만 범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잖아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임기는 뭐 이달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뭐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단지 비대위를 추가로 더 임기를 해야 할지 안 할지는 결국 이제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또 송원석 원내대표의 생각이 어떠냐 달라지는데 친윤계의 힘을 빌어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송원석 의원이 이제 친윤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친윤계 의원들이 싫어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변호와 쇄신이랄지 아니면 이제는 비상계엄이랄지 탄핵과 관련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것들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상당히 그런 기대는 많이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당내 여론조사 실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당원들 원내 여론조사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실시했을 때 결국 TK 지역의 의원들, 특히 범친윤을 분류되는 구주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혹자는 뭐 이미 국힘은 이영자당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미 영남의 자민련 그래서 이영자당 됐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변화 혁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누구나 인간의 본성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또 이렇게 하다가 뭐 시간 끌고 뭉개고 이러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적어도 한 21%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당에서 당 지도부들 전부 다 사퇴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의원들은 이제 불출마 선언도 하고 이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당대회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또 전당대회 때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 가지고도 그냥 왈가왈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거의 나온다는 의견이 굉장히 컸다가 또 한 일주일 전에는 나오지 않는 걸로도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전당대회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암울해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친인 쪽에서 누굴 내세우고 싶은데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한동훈 대표하고 붙으면 이길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볼 때는 독배를 마시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본인의 어떤 정치 리더로서 어떤 성장 그리고 지지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거의 그 해 또는 1년 안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이 야당이 참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참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출마를 해서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을 당연히 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방선거였는데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밀어주자는 그런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는 거의 야당이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참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참패를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친인들이 공격을 하면서 아예 그냥 정치에서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를 안 했을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더 보나마나 뻔하다. 결과적으로 기득권인 친윤이 계속적으로 잡으면서 결국 윤석열의 당, 도로 친윤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당을 가지고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약간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독배를 마시고 변화 쇄신해서 어떻든 간에 국민의힘은 이제 세대 교체하는 거예요. 즉 그 영남당이랄지 이 나이 먹은 국회의원들에서부터 세대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제 총선이 사실은 3년이나 남았잖아요. 세대 교체를 하면 사실은 이제 총선서 당권을 쥔 사람이 사실은 이전에 뭐 윤석열 친윤 세력들을 전부 다 공천서 컷오프 시키고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총선이 3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친윤 세력들은 뭐 당이 지지도가 떨어지든 어쨌든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3년 후에 자기만 공천받으면 되기 때문에 당은 뭐 무너지든 말든 지지도가 떨어지든 그것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 출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결과적으로 계속 도로 친윤당이 되면서 친윤 세력들이 또 득세하는 그런 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의총리랄지 여러 가지 보면 익명성도에 숨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탐만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이런 비판적인 얘기만 해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